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여름밤, 자다 깨어 물 한 컵 마시고 돌아서던 찰나 눈앞이 갑자기 뿌옇게 흐려지고 어지러움이 밀려오더니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노인이 있었답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다 탈수 증세로 실려간 분도 계십니다. 한낮 무더위에 잠깐 외출했다가 현기증으로 길가에 주저앉았다는 이야기,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 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만 3명입니다. 모두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고 잠깐 어지럽기만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 극심한 탈수, 쇼크 상태였고 한 분은 무려 이틀간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게 기적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여러분, 여름은 단순히 덥다고 푸념하며 넘기는 계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의 모든 생리적 균형을 조용히 파괴하는 계절입니다.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 무너지는 혈압, 식욕 저하로 인한 영양 불균형, 그리고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한 순환기계 스트레스까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몸 안에서는 조용한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건 그 증상들이 너무 흔하고 평범하다는 겁니다. 머리가 살짝 띵하다, 입맛이 없다, 조금 어지럽다, 손발이 차다,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징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당할 때 몸은 이미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경고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더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갈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혈압과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마저 현저히 떨어집니다. 결국 몸은 서서히 탈진해 갑니다. 문제는 스스로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여름철 건강사고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 는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 속에 쓰러졌고 어떤 분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여름의 함정, 그 치명적인 복병들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름철은 고령자에게 있어 그저 더운 계절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방심이 곧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의 건강수칙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름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넘긴다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여러분이 몰랐던 여름철 건강관리의 진실을 들으신다면 아마 다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송명철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여름철의 위기를 함께 겪어왔습니다. 여름만 되면 반복되는 증상, 되풀이되는 후회,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병원을 찾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줄이기 위해 오늘은 마치 여러분이 진료실에 앉아 계신 듯한 마음으로 조심스레 그리고 솔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이라고 혈압 걱정을 내려놓으신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울산에 거주하시는 65 김영길 어르신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지 오랜 분이셨습니다. 겨울에는 꼬박꼬박 혈압을 체크하셨지만 여름이 되니 덥고 땀 흘리니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샤워를 하다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욕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지만 검사 결과는 여름철 저혈압. 혈관은 더위에 이완되며 압력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그 효과가 더 커져 예상치 못한 저혈압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심하면 실신, 심지어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류까지 막히게 되어 돌연사 위험까지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혈압이 의외로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오늘 좀 힘드네, 머리가 띵하네라는 느낌 하나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혈압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식사 후 갑자기 졸리거나 어지럽다면 그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목마르지 않아도 반드시 물을 드셔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른한 박명자 할머니는 물을 잘 안 드십니다. 젊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별로 갈증을 못 느끼신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여름 평소보다 더 지치고 입이 바짝 마르며 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검사해보니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결국 수액 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 갈증을 감지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몸은 수분을 원하지만 뇌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기에 덥다고 땀을 흘리고 에어컨 바람에 피부는 마르고 심지어 식사도 거르게 되면 몸속 수분은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 마실 기분이 안 나요? 라고 하죠. 물을 억지로라도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자기 전에도 한 컵, 그리고 외출하실 땐 꼭 병에 물을 담아 들고 다니시고요. 맹물이 힘드시면 보리차, 현미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수분을 의식적으로 공급하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실내외 온도 차이를 줄이셔야 합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70세 이정선 어르신은 여름마다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도 늘 정상. 이상하다 싶어 생활 습관을 살펴봤더니 집안 실내 온도가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30도를 넘는 날씨에 집안은 22도 아래로 유지. 심지어 야른 반팔에 맨발로 생활하셨어요. 실내외 온도 차이가 커지면 우리 몸은 그 변화를 따라가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혈류의 균형까지 무너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실내 온도는 밖보다 5도 이하로 차이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은 너무 차갑게 하지 마시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틀어놓은 공간에서도 얇은 가디건이나 수건으로 어깨를 덮어 체온을 보호하세요. 자기 전에는 타이머로 자동 종료 설정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단순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습관입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시는 68세 윤정호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귀여운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안아주고 과일을 깎아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름만 되면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배탈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증상에 검사를 해보니 노로바이러스 감염이었습니다. 여름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식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손을 통해 입으로, 눈으로, 코로 옮겨지는 감염은 무척 흔합니다. 손을 씻는다는 건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감염 차단의 방어막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외출 후, 음식 먹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는 물론이고 손주를 안아주거나 간식을 준비할 때도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는 냉장고 음식 관리입니다. 전북 익산의 84 최정희 할머니는 반찬을 아껴 드시는 분입니다. 남은 나물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씩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복통과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원인은 이틀 전 먹은 숙주나물 반찬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안에서 이미 식중독균이 번식하고 있었던 거죠. 노년층은 시력과 후각, 미각이 모두 둔해집니다. 그래서 음식이 상해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름에는 하루만 지나도 음식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상한 냄새, 색이 바뀐 음식은 아깝더라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냉장고는 만능 보관소가 아닙니다. 일정한 온도 유지는 필수고, 특히 익힌 음식이라면 조리 후 하루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생선, 육류, 나물류는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하고요. 오래된 김치, 된장국도 여름에는 쉽게 상할 수 있으니 항상 냉장 상태를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한 끼에 먹을 양만 준비하세요. 여섯 번째는 실내 운동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74 유영희 할머니는 관절이 좋지 않아 바깥 외출을 꺼리십니다. 특히 더운 여름엔 움직이기조차 싫다며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만 계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이 생겨 병원에 오셨습니다. 하지정맥류와 근육 위축이 원인이었죠.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은 정체되고 근육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운동을 쉬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외부 운동은 금물입니다.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아파트 복도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루 20분,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세요. 땀이 날 정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순환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도 활성화시키며 기분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수면입니다.
여름철엔 숙면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전략입니다. 경남 창원의 61세 김남수 씨는 원래 불면증이 있으셨는데 여름이 되면서 더 심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고 방이 후텁지근해지면 도무지 잠이 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밤새 에어컨을 켜두셨는데 오히려 아침에 두통이 심해지고 몸이 더 피곤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열대야는 체온 조절과 뇌파 리듬을 방해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은 바로 저하됩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밤새 켜두면 체온이 떨어지고 냉방병이나 호흡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며 커피나 녹차 같은 자극적인 음료는 피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도 자제하셔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물 1컵 먼저 마시기, 실내 온도 조절하기, 반찬 덜어 먹기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탈수, 저혈압, 식중독, 냉방병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말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은 설마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